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성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서 당일 대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당일 대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드려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다가 제가 수업 때 지금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여러분하고 조금 나누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하여서 오늘 영상을 또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최대한 짧고 타이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근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당일 대사를 할 수 있고 자유연기를 할 수 있고 우리가 특기를 보여드릴 수도 있고 질의응답을 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전부 다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관객이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는데 당일 대사는 조금 달라요. 당일 대사가 어떻게 다른 거냐면은 당일 대사를 하게 될 때 심사위원하고 관객하고의 차이점이 반드시 분명히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차이가 어떤 거냐면 심사위원들은 교수님들이죠. 교수님들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관객들은 모르게 되죠.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무슨 대사를 하게 될지, 어떤 당일 대사를 하게 될지 시험장에 있는 교수님들은 다 알고 있어요. 즉, 여러분이 시험장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당일 대사를 딱 하게 될 때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게 될지, 어떤 대사를 하게 될지 교수님들이 이미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좀 놀랍다기보다 여러분이 한번 지혜롭게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는 교수님들 앞에서 말로 연기를 하느라 시간을 거의 다 쓴다는 거예요. 말에다가 힘을 많이 줘가지고 연기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 무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연기를 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무슨 말을 할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것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아픈 결과들을 갖다 주게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연기는 대부분 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특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도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이거는 배우로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기를 하게 될 때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타이트하고 디테일한 준비를 통해서 그 고만고만하구나라고 하는 그 대기권을 뚫어버리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여러분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들 앞에서 당일 대사라고 하는 우리의 기초 연기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어필해야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바로 이런 애티튜드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교수님, 이런 대사를 오늘 제가 하게 되는데 이런 대사를 제가 받았네요. 교수님께서 주신 이 대사를 제가 받았는데 제가 소개하는 상황 그리고 인물의 상태를 통해서 교수님들이 주신 이 대사를 제가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애티튜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는 사람 앞에서 마치 그 말이 대단히 막 나만 알고 있다는 듯이, 혹은 내가 그 말을 굉장히 소중하게 대하면서 대사는 굉장히 소중한 게 맞지만 그 말을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시간을 그렇게 다 쓰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일 대사를 할 때 전사가 중요하다, 상황을 소개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 대사를 연기를 해야 될 때는 이 대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혹은 이 말을 하게 될 때의 경위, 상황,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나타나는 이 인물의 상태, 이런 것들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연기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대사라고 하는 것들에만 표현하는데 온전히 힘을 쏟기 시작하면은 말하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 말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그 말의 템포만 조절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로 승부를 보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일 대사가 대부분 다 비슷하기 때문에 특기로 중요도가 더 옮겨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사를 딱 받았을 때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이 대사를 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할지 나를 보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알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혹은 내가 이 말을 하게 될 때의 구체적인 상황과 인물의 감정 상태를 통해서 이 말을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될까? 이런 생각하지 않아도 되죠. 심지어 당일 대사를 하게 될 때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이거 이렇게 해도 돼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얼마든지 하셔도 되죠.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 걸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사람들은 이미 우리 이 대사 줄 건데 너 이 대사 한번 표현해 볼래? 우리는 네 생각이 궁금해. 너 이 대사 어떻게 풀이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어?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네가 듣고 싶은 얘기가 뭔데? 나 네가 듣고 싶어 하는 것들을 그대로 설명해 줄게. 네가 이거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 한 명의 마음을 얻게 되는 과정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들어야 되고 사람 한 명의 마음을 얻는 데에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는 굉장히 많은 교수님들이 앉아있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어봤자 5분이에요. 질의응답이 있다라고 한다면 길어봤자 5분. 뭐 그 예외의 경우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요.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이 사람들의 마음에 메시지를 무언가 던져야 되고 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야 되고 이 사람들의 눈에 딱 띄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가 다 소개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분들께서 이 대사 해봐라 라고 하고 주신 대사면 이건 너무나 더 명확해지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제가 시험을 본 학생들에게 입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꼭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시험장에 들어와서 붙을지 붙지 않을지 연기 시작하고 나서 10초 안에 판가름 나는 경우가 많다고. 이게 당일 대사에서는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핸드폰을 구매하러 핸드폰 가게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응대해주는 점원이 네 어서오세요.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여기 좀 시원한데 좀 앉으세요. 제가 시원한 물 한 잔 갖다 드릴게요. 잠시만요. 하고 나에게 굉장히 따뜻하게 응대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다른 매장에 들어갔더니 네 어서오세요. 거기 앉으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불친절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매장에서 나 여기 되게 괜찮고 느낌이 괜찮네 라고 하는 거는 문을 열고 들어선 지 10초 만에 판가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핸드폰을 판매하는 매장 직원이 되신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핸드폰 매장 직원이 손님이 딱 들어왔어요. 이 손님이 여기에 들어와서 뭐 길을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다 핸드폰을 사러 들어오던지 아니면 뭐 인터넷 개통을 하던지 들어오는 사람들의 손님은 뻔하단 말이에요. 핸드폰을 사러 오는 곳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볼까요? 핸드폰을 판매할 건데 아이폰만 판다 라고 매장에서 컨셉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우리 매장은 아이폰만 파는 매장입니다. 핸드폰을 사실 분은 들어오세요. 이렇게 슬로건을 걸었어요. 그러면 그 핸드폰 가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갤럭시를 산다거나 뭐 아이폰을 산다거나 고민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아이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들어왔던 거고 그 고객들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10초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친절한 점원에게서부터 핸드폰을 사려고 하는 고객은 아마도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핸드폰을 사려고 들어온 사람에게 내가 굉장히 친절한 미소를 띠면서 무언가를 소개하고 결국에는 핸드폰을 사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기 전에, 그 말들을 하기 전에 이미 어차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고객은 핸드폰에 관심이 있어서 아이폰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온 거고 이 사람들은 보는 사람들은 딱 볼 때 아이폰을 파는 사람이라는 걸 이 사람들은 고객들은 알고 있어요. 내가 거기에서 오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추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아무리 길게 한다라고 해도 알고 있어요. 내가 핸드폰을 판매하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아이폰을 판매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고객들은 들어온 순간 알 수밖에 없죠. 당연히 알고 있죠. 왜? 본인이 알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대사를 딱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 대사를 표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이 말을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이 대사를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연기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온전히 드러낼 때 그래서 설정이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을 하게 될 때 앞에서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는 이 대사를 그렇게 해석을 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전부 다 보여주고 들려주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얼마 만에 판가름 난다고 말씀드렸냐면 딱 10초입니다. 여러분이 첫 대사를 하고 입을 떼고 연기를 시작하게 되는 그 첫 스타트까지의 그 과정, 당일 대사 시작하겠다라고 인사를 딱 하고 나서 그 말을 바로 시작하시면
정말 그거는 절대로 정답은 없겠지만 저는 절대 그걸 추천하지 않아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거나 혹은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 인물의 감정 상태, 혹은 뭐 내가 달리기를 했다, 내가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다, 내가 굉장히 반가운 상황이다, 누군가를 바라본다 라고 하는 등등의 상황을 말을 하기 전에 다 소개를 하고 나서 그 말을 인물의 감정 상태와 더불어서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10초 만에 O인지 X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도장을 딱 찍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런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대사가 굉장히 길다고 해서 그 대사를 끝까지 수행하는 과정 중에 내가 O를 받을지 X를 받을지 평가가 판가름이 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 전에 평가가 다 끝나 있고요. 10초 안에 평가가 판가름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얘는 굉장히 흥미로운데? 라고 관심을 갖게 하는 그 10초, 그리고 나서 마음을 열게 해주는 그 10초, 어째서 마음이 열리게 되었을까요? 같은 아이폰을 파는데 어째서 마음이 열렸을까요? 한 곳에선 친절하고 한 곳에선 불친절하다, 그러한 감정 상태를 이야기해서 교수님들에게 친절하게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사러 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핸드폰을 살 수밖에 없게끔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은 이 사람들에게 내가 친절한 마인드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놓고, 결국에 내가 해야 되는 말들은 다 뻔한 말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을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열어놓고 그 정보를 준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수님들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할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경위를 천천히 소개를 하시면서 대사를 하시는 그 10초 안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너무 길어지시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어떤 표정을 설정하시고 어떤 호흡을 설정하시고 어떤 상황을 설정하시고 어떤 동작, 제스처, 동선, 어떤 것을 통해서 나를 보고 있는 이 여러 명의 교수님들이 어떤 한 포인트에서 나에게 감동받고 감명받고 굉장히 흥미로운데? 라고 나에게 관심을 갖게 될지는 여러분은 알 수 없어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놓고 교수님들에게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주어서 내가 이 포인트에서는 분명히 힘을 줘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그 포인트에서 사람들이 많이 그 포인트 너무 좋았어 라고 하게 되면 너무너무 좋죠.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무언가 힘을 확 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시선을 보더라도 그 인물하고 말을 하다가 갑자기 그 인물의 손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라면, 이야기를 하면서 시선을 옮기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한번 눈을 바꾼다든지, 이러한 작은 디테일 하나, 이런 것들을 갑자기 캐치하면서 보는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뭔가 열변을 토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좀 짧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마도 앞에 제가 이야기해드린 영상은 좀 짧았을 텐데, 오늘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설정이란 왜 중요한 것인가? 내가 어떤 설정을 딱 해놨을 때 내가 설정해놓은 그 군데군데에서 어떤 교수님은 나를 안 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잠깐 다른 걸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교수님은 내가 설정해놓은 거에서 정확하게 나를 보고 내가 설정해놓은 그 어느 구간에서 감동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전부 다 설정을 해놓는다. 그리고 나는 그거를 진심으로 표현한다 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고, 그리고 시험은 10초 안에 결판 납니다. 당일대사는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말 이렇게 연기하시면 진짜 안 됩니다. 제가 멤버십이니까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학생들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말 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은 나 이거 너무 허한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무조건 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 웬만하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일 대사를 가지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해석들이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잖아요. 자기 해석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해석 어때? 라고, 이거 해석 어때? 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이 이건 맞아, 이건 틀렸어 라고 하는 거를 예단하시면 안 돼요. 그 결정은 앞에서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는 핸드폰 사러 왔구나. 내가 해야 되는 말 뻔한 거 당신들도 알고 있지? 당신들은 핸드폰을 사러 왔고 나는 그걸 알고 있고, 당신들도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알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럼 내가 지금부터 소개를 해볼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불친절하게 할지 친절하게 할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거는 여러분한테 달려 있습니다. 절대로 문 열고 들어온 사람에게 핸드폰 사러 오셨군요, 여기 앉아보십시오, 아이폰이 요즘 좋습니다, 이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 가게가 아이폰만 판매하는 곳이더라도 문 열고 들어온 사람에게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이야기가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당일 대사를 준비하실 때 반드시 수행하셔야 됩니다. 잘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 세상에 또 길어졌네. 죄송합니다. 근데 멤버십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상상 영상 봐주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꼭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자, 그럼 이거 아니구나. 화이팅! 힘내십시오.